커넥트 오늘과 내일 시간입니다. 오늘은 케이프투자증권 최형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. 최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뭐 그동안 기다렸다 그럴까요? 네, 1.2조 달러, 뭐 우리 돈으로 보면 1,400조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죠. 결국 물적 인프라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 한번 진단해 주시죠.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6일 미 하원에서 1.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. 결국에 이제 미국에 낙후된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, 또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엔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. 사실상 이제 이런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은 이제 사회복지 예산안과 맞물려서 좀 동시에 처리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이제 정책 모멘텀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했던 물적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좀 통과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사회복지성 예산안 통과에도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종전 3.5조 달러 규모에서 한 1.75조 달러로 규모를 뭐 절반 정도 축소를 했고요. 또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진보파와 중도파와의 어떤 그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제 정책 합의가 좀 도달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추후에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 또 공화당이 이제 그 주지사 선거 승리로 인해서 또 민주당이 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 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는 좀 시간이 계속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,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. 바로 영국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. 그런데 미국이나 인도, 중국 등이 불참을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합의다, 좀 실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환경 종목들도 크게 힘을 좀 못 쓰고 있거든요. 이런 평가는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협약에서는 사실 몇 가지 뭐 성과도 도출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구체성이 좀 결여됐고 또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제 관련 업종들의 어떤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우선 뭐 2030년까지 뭐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또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30% 정도 감축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. 다만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이제 전 세계 산림의 85%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산림 보전이라든가 탄소 감축 달성을 보상하기 위한 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고요.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3대 석탄 사용국인 미국이라든가 중국, 인도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석탄 소비를 얼만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느냐, 이제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서는 좀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. 조금 더 좀 합의안이 좀 구체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합의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뭐 선진국 중심의 뭐 약정금 규모 확대라든가 좀 보상 체계에 대한 합의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지만 좀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과는 정반대로 가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 어떤 투자가 좋아 보입니까? 일단은 뭐 11월 FOMC 회의에서 뭐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뭐 시장의 뭐 학습 효과, 매성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무던히 넘겨가는 모습인데요. 또 미국 증시는 금리도 오히려 낮아졌고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인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팹리스 쪽에 좀
그 비중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이제 그러한 것과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못 받는 것 같고요. 궁극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서 좀 디커플링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뭐 전력난, 물류난 물론 일부 해소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과 같은 어떤 매크로 불확실성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뭐 미디어라든가 엔터, 게임 업종 이런 것들에 좀 단기적인 어떤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, 관심 가져볼 업종까지 짚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경제 변수 이벤트 함께 알려주시죠. 이번 주에는 좀 물가 지표가 되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미국과 중국의 뭐 생산자 물가,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전반적으로 전월의 수준 비슷하거나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일부가 좀 완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좀 감안하면 뭐 인플레이션 그 실제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앞으로 뭐 금리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저울질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 그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에서 정점을 찍느냐 이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,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. KF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